안녕하십니까. 인생 후반전 연극을 합시다. 오늘 이거 17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조회수가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거의 뭐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뭐 그 이유는 제가 너무나 어떤 재미없게 이걸 진행해서이든, 아니면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게끔, 여러분들이 들게끔 제가 했던 어떤 형태로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부터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뭐 어떤 시연을 좀 해보고 연습을 해보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실제로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연극이라는 게 그냥 마냥 재밌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제가 또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뭐 재밌게 너스를 떨거나, 무슨 어떤 기가 막힌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좀 재미있는 어떤 뭐랄까,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이럴 어떤 능력이 또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냥 그대로 처음에 약속드린 아주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문진에서 우리 지금의 안 사람을 만날 때, 젊었을 때 어떤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대본을 잠깐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대본은 대단한 대본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어떤 연습을 해보는 식으로 한 5분 정도 되는, 5분이나 한 10분 정도 되는 어떤 짧은 그런 어떤 단막 대본을 한번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는데, 이 앞에 작은 컴퓨터를,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노트북은 우리 딸이 대학 다닐 때 쓰던 거니까,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뭐, 그 한글 프로그램 깔려 있고, 뭐, 인터넷 검색도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망가질 때까지 쓸 생각이고,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제가 어떻게 대본 작업을 하는지, 물론 뭐 이게 제가 대본 작업하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 일면으로 한번 대본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어, 뭐 저와 우리 우리 아내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젊은 두 남녀의 80년대 중반의 데이트 현장, 그리고 거기서 되어지는 얘기들. 남자는 뭐 인물 노트가 풍성하지는 않지만, 남자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고, 남자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고, 어, 허세 장렬인, 허세 허세가 아주 강한 성격이다. 그 여자는 뭔지 모르게 남자를 좀 도와주고, 남자를 위해서 남자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격이다. 뭐 이렇게 한번 뭐랄까 규정을 해봤습니다. 남자는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고, 허세가 아주 그냥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고, 허세가 아주 강한 성격이고, 허세가 강한 성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허세가 강하지 않은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격. 왜냐하면 요 5분짜리 대본을 하나 만드는 데서는 요 정도의 어떤 인물 성격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딜 갔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남자는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고, 허세가 아주 강한 성격. 뭐 이름은 뭐라고 적으면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격. 그리고 이 배경은 어디냐면, 배경은 주문진의 어느 방파제. 죄송합니다. 자판을 잘 치지 못해가지고 대단히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방파제. 때는 언제냐면, 이제 시간은 오후
한 5시 무렵쯤 되겠네요. 그래서 그 출연 인물은 남자, 여자이고 그 배경은 주문진어나 방파제고 시간은 오후 5시 무렵 약간 그 동해안은 석양이 안 지니까 좀 어둑어둑해질 때쯤 되겠고 날씨는 계절적 배경은 겨울, 초겨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이렇게 규정을 하면은 어떤 초겨울이기 때문에 어떤 의상은 규정이 되겠죠. 뭐 약간 두꺼운 뭐 패딩을 입을 수도 있고 어쩌면 뭐 폼을 잡으려면 바바리 코트를 걸칠 수도 있겠고요. 오후 5시 무렵이니까 약간 배가 고플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오후 5시면 서울에서 이 당시에는 그 저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그 자동 승용차가 많이 보급되던 때가 아니니까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이 주문진의 방파제까지 오려면 꽤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아마도 지금 방금 주문진으로 도착한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남자가 먼저 그 방파제에서 걸어갈 거고 여자가 뒤에서 쫓아오든지 하겠죠. 왜냐면요 요즘은 데이트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손 잡고들 다 다녀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이때는 제가 기억하건데 그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 커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도 길거리에서는 많이 못 봤죠. 아마 그 이때 시절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라서 뭐 이렇게 대단히 뭐 낭만적이거나 이런 때가 아니고 막 각박한 좀 살벌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어떤 각박하고 살벌한 곳 그 서울을 떠나서 주문진에 온 남자 여자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 커플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 기억엔 등대인데요, 등대. 모든 방파제에는 작은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약간 그 스타일리시한 볼거리가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 옛날 그 저기 아주 옛날 것 말고 한 뭐 요즘에 그 어떤 영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근데 태양은 가득히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한 뭐 태양은 가득히 알랑드롱 나왔던 영화죠. 근데 그 영화에서 알랭드롱이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오죠. 거기서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어떤 욕심이 많은 놈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 알랑드롱이 쫓는 꿈 그리고 그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그 갈구하는 것들을 내 기억에는 뭐 다른 영화랑 중첩돼서 기억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에드벨룬이 이렇게 떠 있는 그림들이 자꾸 보이는데 딴 영화에서 봤나? 하여튼 너무 영화도 뭐 적게 보진 않았으니까 좀 그렇게 하여튼 그 에드벨룬이 이게 좀 떠 있는 거는 매우 그 공허하기도 하고 좀 비현실적이고 좀 현실과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서 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작은 대본이긴 하지만 등대가 눈에 띄었다고 하죠. 등대가 남자의 눈에 여자의 눈에 띄었는데 등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어로는 가이딩 라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안내해주는 불빛을 비추는 안내, 이끌어주는 등대에서 비추는 불을 보면서 쫓아가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그런 등대. 그러니까 그 등대는 어쩌면 이 남자 여자 이 커플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희망, 그죠?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등대가 이렇게 좀 왜소해 보이고 희망이 되는 불을 내 쏴주기에는 너무 작기도 하거니와 좀 뭐 저 정도야? 가까이서 보면 별것도 아닌. 그러니까 희망을 이끌어주는 길을 이끌어주는 희망의 등대이면서도 실제 모습은 되게 초라한 그런 등대인 겁니다. 근데 그 등대를 보고 관객이 어떻게 느낄지는 그 관객의 사정이고 이 두 커플은 한 사람은 그걸 보고 희망을 느끼고 한 사람은 그걸 보고 실제로 보니 아무것도 아닌 애를 느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등대가 이 두
남자와 여자의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장면. 아, 약간 높은 파도가 치는 방파제. 그 그 위에 서 있는,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은 등대. 그 다음에 등대를 바라보는 여자와 남자. 이렇게 됩니다. 등대를 바라보는 여자와 남자. 이제 이 처음에 성격 규정에서 남자는 허세가 강한 성격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을 좀 많이 하겠죠. 여자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소 못할 겁니다. 누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남자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남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등대를 바라보다 갑자기 허세가. 이 남자는 우리가 그날 밤에 지금 5시쯤 왔으니까 그날 밤에 뭘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무슨 뭐 음흉한 짓을 하고 뭐 이건 생각하지 말기로 하죠. 그건 뭐 차후 문제고, 지금 요 데이트를 가지고 이 둘의 어떤 심상 한 구석을 들여다보는 재미를 느껴보자는 거죠. 이 대부분 남자는 내가 보기엔 그 등대가 희망의 어떤 상징 또는 어떤 길을 이끌어주는 무엇으로 보는 낭만적인 이게 아닐 겁니다. 아마 남자는 아마 뭐 시대가 시대니만큼 운동권일 수도 있고, 좀 운동권이면서도 상당히 좀 운동권임을 자랑하는 운동권. 그렇죠? 그러니까 묵묵하게 그 시대 말로 어떤 노동자나 어떤 민중의 어떤 슬픔을, 아픔을 등에 지고 막 싸워 나가는 그런, 묵묵하게 싸우는 그런 운동권 학생이 아니고, 그런 묵묵하게 싸우는 운동권 학생 옆에서 돌 몇 번 던진 다음에 나 운동했다라고 떠들어대는, 뭐 말이야 이 저 어떤 무슨 사상은 어떻고 무슨 사상은 어떤데 뭐 근데 뭐 마오쩌둥이 어떻고 레닌이 어떻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어떤 그 읽은 책은 바로 내뱉어내는 그런 어떤 남자로 상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허세가 강하겠죠. 저도 열심히 데모는 해보지 않았지만 사실 열심히 국민이 아니라 노동자나 농민을 위해서 데모했던 친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항상 가슴 아프고 항상 진지하고 뭔가가 자기가 뭘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지. 떠들어대고 막 내가 하이테 거를 읽었는데 무슨 야 예를 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을 읽어봐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그죠. 그 옆에서 돌 2개 던지고선 괜히 나도 그랬네 하고 여자 후배들 앞에서 떠들어대는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고, 진지하게 운동하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진지하게 운동했던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뭐 여당이고 야당 떠나서 다 운동들 했다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자는 운동권의 언저리에서 그 위에다 다시 좀 더 보충을 하죠.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고 허세가 아주 강한 성격. 여기다가 운동권의 언저리에서 인기를 갈망하는 성격, 갈망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삶의 태도. 이게 즉흥적으로 써나가려니까 이 언어 선별이나 어떤 셀렉션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쫙 쓴다면 나중에 또 이제 어레인지를 하는 시간이 다시 또 이렇게 고치는 시간이 퇴고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써봅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가 방파제에 있는 등대를 바라보면서 여자 옆에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대 한번 더럽게 조그만해. 등대가 왜 저렇게 뭐랄까 왜 저렇게 작아. 저래가지고
어허, 저래가지고 뭐 불빛이는 제대로 나오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이, 죄송합니다. 이 잘못 쳤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래가지고 이렇게 쳤습니다. 저래가지고 불빛이나 제대로 나오겠어? 이렇게 됐는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는 근데 남자의 매 순간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투가 좀 싫은. 여자는 참 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설정을 하죠. 실제로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 허이, 허이. 그랬어. 그래서 나와서 나는 매번 어떤 상황을 봐도 그 부정적인 말투. 그래서 남자는 막 갖고 다 술 먹고 또 이러기도 하겠죠. 이 세상이 썩 빠진 세상. 정말 냄새가 나서 술 안 먹고 못 살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투적인 뭐랄까, 머리 좀 길게 기르고 야전 잠바 입고 막 이거 지금 한 5, 60대, 60, 70대 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때 남자들. 그리고 내가 이 시대의 어떤 아픔을 짊어지고 가려고 해도 정말 너무나 힘들어라든가 무슨 외로워라든가 이 썩어 빠진 세상 상투꾼이 되어 상여를 메고 싶어도 술 한잔 안 먹으면 그 냄새 때문에 몸매 뭐 이런 식의 어떤 너절한 얘기들을 막 떠들어대는 그런 남자란 말이에요 지금. 매번 야 저건 진짜 너무 좀 한심해. 야 너는 노동자의 자격이 없어. 뭐 너는 뭐 이렇게 큰 남들에 대해서는 잣대가 높고 자기에 대해서 한없이 잣대가 낮은 그런 인간이란 말이죠. 그 등대가 왜 저렇게 작아? 저래가지고 부부에 쟤는 하고 있어. 이 얘기를 듣고 여자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뭐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대는 원래 작아 이렇게 얘기했죠. 웃으면서 등대는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아 이렇게 치죠. 그러나 여자는 그냥 달래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등대 원래 안 커. 뭐 불빛 잘 나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건데 남자는 또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남자는 이 여자가 자기한테 개기는 걸로 알아듣는 거죠. 근데 원래 저렇게 크지 않아. 여기서 크지 않아 그랬으니까 갑자기 좀 약간 울뚝배기 치밀어요. 화가 나요. 네가 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봤어? 그 여자는 등대를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여자는. 나야, 솔직히 얘기하면, 등대 봤어. 바닷가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봤지. 내 고향이 바닷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고향이 바닷가라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야, 이 남자가 아무리 지가 허세가 장려를 해도, 뭐라고 떠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남자가 어떻게 돼요? 뭐 남자가 말을 꺼냈는데 미안해 이거 못하잖아요. 잘 못하고 그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는데 전 잘해요 지금은. 옛날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이제부터 얘기 쓰는 거는 이제 저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는 도입했지만 이건 딴 어떤 허구상의 커플 얘기입니다. 빠진 내 고향이 바닷가인데 그래서 남자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얘기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야, 니네 바닷가에는 등대가 표준 등대야? 우리나라 등대 다 그만해? 뭐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완전 유치해지는 것 같아서, 등대 많이 봐서 좋겠어? 라고 비아냥거리든지, 아니면, 뭐,
아니 그 고향 바닷가가 어쨌거나 이제 등대는 작잖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텐데 아니면 이 남자가 현숙한 남자라면 뭐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면 아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남자예요. 이 남자는 허세. 아, 나 운동권에 옆에 이 허세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합니다. 어? 그 고향 거는 그렇지만 그건 작잖아. 뭐. 아무튼 저 동네 작잖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쯤에서 보면 이제 이 남자보다 훨씬 더 현명한 이 여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이제 아, 이게 삐졌구나. 아, 저는 그 여자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좀 깊이 생각할 겁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지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 남자가 참 좋단 말이야. 사귀어야 되는데 결혼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화나게 하면 내가 피곤해져. 그 수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자는 아, 그 작긴 작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작긴 작네. 그래도 불빛은 제대로 나오겠지. 왜냐면 뭐 여자도 걱정돼요. 불빛 안 나올까 봐. 그래서 이렇게 절충안을 내게 됩니다. 작긴 작네. 그래도 빛은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장래로도 불빛은 제대로 나오겠죠. 걱정하지 마 하면서 남자의 입장까지 헤아려서 얘기를 정리합니다. 그 남자도 뭐 머리가 IQ가 뭐 대충 뭐 그 참새에 준하는 IQ가 아닌 다음에는 이쯤에서 그 여자가 정리하자고 하는 것을 알아듣고 더 끌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남자도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빛이 문제가 아니야. 너무 작아. 이렇게 칩니다. 너무 작아가 아니라 생각보다 작아 정도로 절충을 합니다. 남자도. 그리고는 바로 미약한을 발견합니다. 아 저기 문어 파나 봐. 아 저기 문어 아직 발견 못했고. 아 저기 리아카가 있네. 아 저기 뭐 있나? 뭐 파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도입입니다. 이제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근데 등장인물은 남자와 여자. 남자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고 허세가 아주 강한 성격. 왜 그런 거 아니? 살아오기를 운동권의 언저리에서 인기를 갈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여자 남자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격이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에 다닌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여자는 아주. 배경 주문진 어느 방파제. 시간은 오후 5시 무렵입니다. 계절적 배경은 초겨울.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지문 약간 높은 파도가 치는 방파제. 그 위에 서 있는 그리 크지 않은 등대. 등대를 바라보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야, 등대가 왜 저렇게 작아, 저거? 저래가지고 불빛이나 제대로 나오겠어? 어? 이랬단 말이죠. 여자가. 아, 등대가 원래 작은 거야. 크지 않아. 네가 봤어? 아, 봤지. 내 고향이 바닷가인데. 아무튼 저 등대 작잖아. 아, 작긴 작네. 그래도 불빛은 제대로 나오겠지. 걱정하지 마. 불빛이 문제 아니라 생각보다 작아져. 좀뭐 파나 보다. 이렇게 일단 되겠죠. 벌써 시간이 24분이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재밌어질 테니까 이때쯤에서 제 유튜브를 그만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유튜브에서 이제 한 두어 개를 유튜브 제가 하다 보니까 보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니 재밌는데 따라해보고 싶고 저기 그 스폰서 붙는 거 보면 나도 그 돈도 좀 벌고 싶고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게 저는 말이죠. 저는 뭐랄까 욕설과 평이한 말과 어떤 고상한 말 사이를 넘나드는
그 어떤 그 스킬, 그 어떤 그런 능력을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아주 존경합니다. 유튜버들. 저는 유튜버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연극에 대해서는 슬슬 쫓아오죠. 다음 시간에는 이걸 완성을 해서 우리 어부인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이게 내가 그 코로나 때문에 후배들 볼 수도 없고 하니 일단 내 6월 7일 날 저도 예방주사 그 예약했거든요. 그 예방주사 맞고 그 예방주사 맞으면 그 예방률이 한 87%쯤 된다 그러니까 1차도 뭐 2차 맞으면 거의 다 되고 그러니까 요 예방주사 맞고 난 다음에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서라도 요 유튜브 그 다른 사람들 해서 할 테니까 리딩 할 때만 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좀 상대 역을 해주지 않겠냐 했더니 처음에 미쳤냐고 그러더라고. 미쳤냐고. 내가 연극을 어떻게 하냐고. 그게 연극이 아니고 그냥 써 있는 거 읽는 거 있잖아. 읽는 거 그거 많이 해봤잖아 우리도. 어디 무슨 남들 앞에서도 뭐 부부가 같이 읽기도 했는데 그거 하는 거야 그거 하면 이제 내가 용어 좀 이렇게 읽으세요. 용어 좀 저렇게 읽으면서 내가 이제 디렉팅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잠깐 일하러 가면서 그 언제 유튜브 찍어? 그래서 오늘 아니고 다음에 찍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좀 도와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부터는 이제 그렇게 좀 그래도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